정시의 사주명리 제27강 청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청간의 완결판 기토입니다.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만물이 솟아나는 바탕지이며 창조를 이루는 근본의 보조자입니다. 기토는 지상의 이면적 배경인 권원지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물기가 없는 마른 것이고 크고 높아서 우선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며 기토는 작고 낮아서 처음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습한 것을 품어서 모든 것을 키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토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토 위에 존재합니다. 무토의 사람은 넌지시 지켜보고 있지만 기토의 사람은 행동력이 빠르고 민첩하여 실제로 움직입니다. 무토가 바다와 육지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간다면 기토는 균형 잡힌 땅 위에 무엇을 놓을까 하고 실제적인 구상을 하며 이루어 갑니다. 또 기토의 땅은 생명과 인연하여 모든 것을 키워가지만 무토는 가만히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멀리 놓여져 동경의 대상이며 기토는 가까이 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넘넘한 모습이며 기토의 사람은 예정어린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기토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당연히 토이겠죠. 토는 건토와 마른 땅과 습토로 나눌 수 있다면 기토는 습토입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는 습토라는 이야기죠. 토이니까 우선 삶의 터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표시할 때는 토를 기토나 무토를 부동산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즉 재화의 근이 돼. 부동산을 토로서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비옥한 땅, 옥토이며 야산을 표시하기도 하고 들판, 넓은 들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토의 특징을 보면은 호불호가 분명한, 즉 좋고 싫음이 분명한 결백성이 있지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기토인 사람은 호불호가 분명한 결백성이 있지만 그렇게 밖으로 내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인 사람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기토인 사람은 과거 습한 일에 대한 또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끈질기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기토인 사람은 고집과 믿음이 강한 종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니까 헌신과 나눔과 인내심과 자애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토를 상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 모양을 나타내 보면은 을목과 그리고 기토 그리고 사화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봐주는데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곡각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각살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치기가 쉽습니다. 팔이나 다리 등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게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을목과 기토와 지지의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곡각살이기 때문에 다치기 쉬워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토는 변신의 능함을 표시합니다. 화장을 잘 하여서 연예인의 기질이 있다고 하고 이를 홍념살이나 도화살의 성향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는 을목, 기토, 산은
잘 돌아다니는 즉 역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연속성이 없는 만족감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을 계속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갔다가 또 일단 끊어버리고 그랬지만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어떤 습성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기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연속성 없는 만족감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또 기토는 하늘에 있는 구름을 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표시하는데 그 구름의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역마성을 표시하고 많이 움직이는 역마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구름의 쉽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다양성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뜻을 보면은 비구름, 그럼 슬픔, 허무함, 아픔, 쉽게 변함 등의 어떤 뜻을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토는 동물로 보면은 오리압이죠. 오리나 개, 갑각류인 개를 표시합니다. 오리는 조류이면서 어류이면서 육상 동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 가지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어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은 반드시 육지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은 불비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조류, 어류, 육상 동물의 세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울림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기토를 개로 나타내서 갑각류인 개로 나타낼 때는 무장공자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무장공자는 속은 없는 장이 없는 그렇죠. 장이 없고 겉은 단단하여 고집스러운 것 같으나 여려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을 나타낼 때 개로서 나타내고 기토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토는 갑목과 합을 합니다. 각기 합을 하기 때문에 각기 합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볼까요? 각기 합은 나무 뿌리와 흙이 잘 엉켜 있는 모습으로서 믿음과 신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기 합은 믿음과 신뢰를 표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토에 갑목 정관의 강한 기운이 유입되면은 그러니까 각기 합이 되면 이 말입니다. 갑목은 기토의 정관이죠. 유입되어서 합리성이 너무 강화되면 정관은 전부 합리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너무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기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직업군을 보면은 교육이나 공직이나 의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다음에는 기토의 음양오행 조경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는 지지가 축토와 미토 두 개가 있습니다. 축토는 섭토이며 미토는 건토입니다. 그리고 기토의 숫자는 1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방향은 토이니까 방향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전부 중앙토입니다. 중앙을 나타냅니다. 계절로는 추나 추동을 전부 다 포함하는 사계절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토이니까 황색이며 맛술은 단맛입니다. 그리고 토의 오상은 믿을 신을 써서 신자를 나타내고 그리고 오체는 근육을 나타냅니다.
인체 중에서 근육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장은 비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육부는 위를 나타냅니다. 토가 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토는 얼굴에서는 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토의 오성은 영과 혼으로 나눈다면 영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기토의 12운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기해일주는 일간이 일단 태지에 속하고, 그리고 또 기유는 일단 12운성으로 장생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기미는 관대지이며, 그리고 기사는 가장 힘이 강한 제왕에 속합니다. 제왕지입니다. 그리고 기묘는 병지에 속하면서 이 병지는 일단 역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지는 어떤 기운의 시작이면 태지는 기운의 시작이며, 장생은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대지는 일단 어떤 특별한 어떤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상 기토의 음양 오행 조견표와 12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무토와 기토의 성정에 대해서 따로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대륙적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토는 대륙적 기질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무토의 사람은 외면적 성질의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러나 기토는 내면적 성격을 갖춘 보수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토는 아량과 동화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목, 화, 금, 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침착하고 꾸준한 노력파입니다. 무토는 고집이 세고 느긋한 것이 게으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토는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는 비밀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또 항상 은행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신용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토의 사람은 또 편재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무토의 사람은 쌓아두는 성향이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토는 자기의 본심을 잘 표현하지 않아 상대는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고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끔 합니다. 기토는 복잡한 세상을 싫어하는 단순하고 순진하고 우매한 면이 있습니다. 기토는 믿음과 신용이 자본이지만 모질고 거친 세상에 대해서는 약한 인생입니다. 기토는 시기 질투심이 많아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기토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토는 정인의 성향을 보입니다. 기토는 보육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상 무토와 기토의 성정에 대해서 따로따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토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는 만물이 생장하는 모체입니다. 그리고 또 토는 서변 온난해야, 습기가 많고 따뜻해야 만물을 생할 수 있고, 온토는 우로 개수를 극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토는 목화 금수의 중심이 되어서 수장하는,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것이 토의 역할입니다. 또 토가 없으면
고가 없어서 창고가 없어서 부자 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토가 없는 사람은 바탕이 없기에 믿음이 약할 것 같아서 신뢰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조토는 화가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에서 화가 많은 사람은 즉 병의 원인이 되고, 한토는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은 이루는 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토가 두꺼우면은 후토이면은 그러니까 무토가 많거나 기토가 많은 사람이죠. 또 우둔하고 토가 박하면 이런 무토나 기토나 그리고 진술충미의 토가 형충파해가 되어서 박해지면은 일단 복이 없다는 거죠. 박복하고. 그리고 목이 많은 토는 목이 많은 사람은 토의 일간일 경우에는 일단 질병이 오기 쉽다는 뜻입니다. 산이 높으면 고산이면 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토가 박하면은 신용과 내실이 없는 것입니다. 토가 무토나 기토가 화나 금을 만나면 방성대기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이 출세를 할 수 있고 이 말이겠죠. 방성대기요. 금이 왕하고 토가 약하면 금이 많고 토가 약하면은 악토라 그랬습니다. 악토는 즉 경금이나 신금이 많으면은 그것을 돌산이나 자갈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살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가 왕하면은 무토가 길신이며, 무토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길신이 되는 거죠. 길신이라고 했고, 기토는 탁수만 된다고 했습니다. 기토는 자신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수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토는 임수로, 즉 수가 왕한 것은 수는 즉 무토에 있어서는 재성이기 때문에 부를 꿈꾸지만, 기토는 탁하기만 하여 부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또 기토는 유사토라 왕한 경금을 생하지 못하고 불매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토의 어머니는 경금이 자식이 되니까 자식을 생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완전한 조토는 화가 많은 토겠죠. 완전한 조토는 만물을 살릴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한 경금은 경금의 모는 무토이고, 왕한 경금의 어머니는 무토이고, 그리고 유한 신금의 어머니는 기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토는 신금을 살릴 수는 있는데, 신금을 살릴 수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무토는 경금을 살릴 수 있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 바뀌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과 같겠죠. 토의 고는 자고라서 고로 보지 않습니다. 토의 일간이 토를 일단 지지에 놓았을 때는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일단 고는 형충파일을 당해서 열려야 그 고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토의 일간에서 토를 지지에 깔은 사람은 형충파일을 당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도 되겠네요. 또 세한 신금은 조열한 무술토를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신금은 무술토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무술토의 어머니를 만나면 엄청 싫다는 이야기죠. 그렇게는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싫다는 이야기겠죠. 또 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정인은 자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신금 보석 일주는, 신금은 일단 보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석 일주는 무술 정인을 매우 싫어하고
보통은 정인을 어머니라고 봤을 때는 정인을 매우 좋아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데 신금만은 정인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신금의 사람은 정인을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 왜냐하면 이것은 조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술토, 조열한 무술토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자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토가 왕한데 술이 많으면은 행폭하고 투쟁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가 왕한데 화가 있는데, 다시 또 술이 왕한 것은, 술은 일단 술 속에서는 화가 많이 들었죠. 왕한 토에 화기가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좀 성정이 행복하여지고 일단 다른 사람과 시비를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또 춘절토는 봄에 난 토가 봄에 났다는 이야기는 임묘진월에 일단 난 사람은 온난을 요하고, 토인데 온난을 요하고, 하절기 4, 5, 미월에 난 사람은 물이 좋고, 물이 생명이고 우로수가 생명이고, 그리고 추절토는 가을에 난 사람은, 신유술 달에 난 사람은 온난과 물을, 우로를 공히 두 개 다 원하고, 동절토는 겨울에 난 사람은, 해자 축월에 난 사람은 병태양의 온난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병태양이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뜻은 즉 병태양이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뜻과 똑같겠죠. 그리고 또 조토명은 화가 많은 토라고 그랬죠. 화가 많은 토는 여름철에 나거나 사주에 화가 많은 토는 우로시에는 결실이라, 화가 많은 토는 여름에 났거나 화가 많은 토는 비가 올 때, 그러니까 해자 축이나 대운에서, 그러니까 해자 축이나 대운에서 인계가 왔을 때, 대운에서 해자가 왔을 때, 대운의 이야기죠. 그때는 조토라도 일단 득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시험관으로서 자식을 낳고자 일단 할 때는 이 대운을 잘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후토는 토가 두터운 사람, 그러니까 무토가 두서너 개 된다든지, 아니면 기토가 두서너 개 돼가지고 토가 두터운 사람, 그리고 또 뿌리가 토가 있어야 되겠죠. 두터운 사람은 목을 우선 선용하고, 목이 우선 있어야 이 사람의 일단 삶이 편해지고, 또 조토는 우선은 우로수를 선용한다고 했습니다. 조토인 사람은 일단 해자나 인계가 와야 이 사람이 일단 삶이 편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환토, 겨울에 난 사람은, 한토 추운 토죠. 겨울에 난 사람은 난 사람과 박토, 토가 약 얇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가 일단 뿌리가 없거나, 그렇지만 뿌리가 있어도 형충파열을 당하여서 박토가 됐을 경우에는 화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화가 병화나 정화를 이야기하겠죠. 뿌리로서는 사오미가 있어야 일단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조토는 불생금하고, 조토가 되려면은 일단 화가 많아야 되겠죠. 토에서 금은 일단 여자의 경우에 자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서 조토가 된 사람은 자식 얻기가 힘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왕이면은, 수는 토에서 재성에 해당되죠. 재물, 재화, 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가 왕하면은 재물이 너무 왕해도 토에서 토류하기 쉽다, 토가 휩쓸려 가기 쉽다는 이야기니까 재성이 너무 많으면은 파산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이 많은 경우는 토가 밖에서 병이 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금이 많은 경우는 나에게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식상은 나에게 내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이 많으면 허하여 힘을 너무 많이 빼서 병이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토는 약한데 목이 너무 많으면 강하면은 목의 뿌리가 강하고 너무 많은 숫자가 많으면은 박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토 일주는 약한데 관성 그러니까 목은 관성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목은 관성이니까 관성이 강하면은 복이 오히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가 너무 중하면은 토가 그러니까 첩첩이 쌓여 있는 경우죠. 무토가 2개나 3개 쌓여 있거나 기토가 2-3개 쌓여 있는 경우는 지체됨이 많다고 모든 일에 지체됨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토가 왕한 사람은 게을러져서 늦어져 지체되기 쉽다고 했네요. 또 기토가 약한데 세한 기운인데 재운으로 운이 일단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운으로 향하면은 파재, 재성이 깨어지거나 그러니까 돈을 잃기 쉽거나 송사 등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기토가 기토가 세한데 재운으로 대운이 갈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기토는 경금과 임수를 가장 싫어합니다. 기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경금과 임수입니다. 또 기토는 하절에는 여름에는 개수와 신금을 많이 좋아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개수제와 식신, 신금, 자식을 좋아하지만 대체로 남편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토가 여름에 개수와 신금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자이면은 곤명은 여자일 경우에는 수가 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수재와 그 다음에 식상은 자기의 자식이 되겠죠. 식상 신금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좋아하지만 대체로 관성인 남편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토에 식상이 투출하면 정인, 병합보다 편인인 정화를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정인과 편인을 일단 구분하는 기준이 보통은 정인을 전부 좋아하고 편인은 싫어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토인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기토인 경우에는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너무 강하면은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다리, 각이죠. 다리가 약하여 좀 사고가 나기 쉽고 이 말이죠. 다리는 약하고 그다음 맹장이나 위경련 왜냐하면 토가 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경련 그리고 복부의 냉증, 관절, 피부 질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토가 너무 약할 경우에 태약하면 너무 약한 경우에는 토사 그리고 식욕부진, 소화불량, 변비, 설사, 권태 그 다음에 경풍 그러니까 경기와 풍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경풍, 수족 그리고 신경통 질환 등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토일간이 다른 간지와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우선 간목과의 만남입니다. 기토일간이 간목과의 만남을 목강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미약하여 건강이 악화되기 쉽고 특히
위장병을 앓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목이 토를 극하여 즉 위장을 극하기 때문에 위장병을 앓기 쉽다는 뜻이 되겠죠. 또 기토가 4, 5, 미월 즉 여름철에 여름철에 난 사람이라면은 간목이 있으면은 여름철이라도 병화가 투관되어야 하는데 병화가 투관되지 않는다면은 뿌리만 타 들어가는 격이고 잎이 자라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 먼 산에 해 뜰 날만을 기다리는 꼴이 되어서 허무하고 허망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기토가 간목과 병화를 만났을 때는 명식이라면은 추나 추동 계절에 따라서 명주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개수가 없다면은 수목원에 물이 없는 격이라 하늘만 쳐다보고 비를 기다리는 격으로 돈과 재물이 주머니에 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즉 기토에서 개수와 임수는 재에 해당한 재물이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주머니에 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수가 없으면은 또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개발되지 않는 땅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개발되지 않는 땅으로 보아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계수가 태강하면은 수가 너무 많으면은 휩쓸린 농토이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재성이 너무 많으면은 그 재성이 휩쓸려 가버리거나 아니면 기토 타김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의 간목과 병화와 개수를 갖추면 대체적으로 추나 추동에 불편이 없는 삶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토가 간목을 만났을 때 목강토산의 계속입니다. 간목은 정관의 남편인데 정관이 남편이 되겠죠. 기토에는 남편인데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간목으로 때깔이 나는 멋있는 모습이지만 간목은 항상 멋있는 모습이지만 지지 뿌리나 일지의 양상에 따라서 판별하여야 합니다. 예로서 일주가 여명이라면은 여자라면은 기유일주 여자로서 기유일주라면은 유는 간목에서는 태의 자리이기에 그러니까 간목이 유에 갈 때는 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는 이제부터 어떤 모습이 시작된 모습이고 시초라는 뜻이죠. 잉태했다는 태자죠. 자리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역할이 괜찮은 사람이지만 간목으로서는 보기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여명 자기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약한 사람으로 평가하여 자기에게 미치는 경제적 보상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약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기유일주 여명에서 을간이 투관해도 을목은 유에서 절지에 해당합니다. 절지에 해당하여 그 혜택이 역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유일주가 기묘일주 묘를 깔았을 때 지지에 기묘일주일 경우에는 간목 남편의 투관이라면 여명으로서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토와 간목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기토가 을목을 만났을 때입니다. 기토가 을목을 만났을 때를 야초난생이라 합니다. 이는 야초난생이 되면은 사업이나 일의 처리에 야무진 데가 없어서 인정받기 어렵고 행운이 잘 따르지 않는 명이 됩니다. 을목이 투관하여 일지에 묘목이 받침하고 병화를 볼 때는 야초난생을 넘어서 야초양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이 아니고 을목이 투관해서 일지에 묘목이 받침하고
반드시 병화를 볼 때 병화가 투관되었다면은 야초가 생학이 엄청 좋은 터전이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야초 양생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명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일주가 병화를 만날 때입니다. 기토일주가 병화를 만날 때를 대지보조라고 합니다. 이는 경쟁 구도에서 종종 뜻하지 않는 원조자를 만나서 성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기토가 병화로 인해서 특별히 강해지면 개수로 빛을 막아야 합니다. 병화가 2개나 된다면 개수로 빛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병화가 기신으로 작용하면 홍강천리라 하여 이는 탁한 광채가 천리를 가는 격으로 생각이 거칠어 인기가 없어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신으로 작용할 때와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강천리와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홍강천리요,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대지보조의 경우입니다. 또 기토가 정화를 만날 때를 주작인묘라 합니다. 주작인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또 기토가 무토를 만날 때를 경련상배라 하고 이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인관계가 원망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기토가 기토를 만날 때 똑같은 자를 만날 때를 기토가 2개가 있으면 똑같은 자를 만날 때는 복음연약이라고 하여 일 진행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일의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토가 경금을 만날 때입니다. 기토일주가 경금을 만날 때는 전도 형격이라 하여 자기 자랑과 창견이 심하여 주변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기토가 신금을 만날 때는 섭리오옥이라고 합니다. 섭리오옥이 되면은 매우 창견이 심하여 그로 인하여 구설의 소지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불리하고 덕이 없고 손해를 보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기토가 신금을 양쪽에서 2개가 동시에 만날 때, 기토가 양쪽에 신금을 만날 때는 정화가 병화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낫다고 합니다. 정화의 경우가 그러니까 편인이 기토일 경우에는 신금이 2개일 경우에는 편인의 도움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죠. 병화는 정인이 되겠고요. 낫다는 되는데 기토에 식신이 2개면은 편인이 정인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가 경금과 신금을 동시에 만날 경우입니다. 동시에 만날 경우는 활동력이 왕성하여서 무엇이든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토가 임수를 만날 경우입니다. 기토가 임수를 만날 경우를 기토탁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재물운이 나쁘며 이성의 덕이 박하고 색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직업과 이성의 인연이 바뀌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토 타김이 되면 기토로 인하여 물이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는 희망의 참모습으로 하였지만 막상 일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결코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동안 이것저것 해보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명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토 타김의 부정적 의미가 나타나지만은 배우자로 만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궁합에서도 기토 타김의 상대는 피하고 있습니다. 또 기토가 개수를 만날 때입니다. 기토가 개수를 만날 때를 옥토위생이라 합니다. 이는 좋은 토양이 한결 윤택한 격으로 병화를 본다면 거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명이며 육친과 타인의 덕이 두터워서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토예가 개수를 만나는 옥토위생 앞의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을거지를 해야 할 때에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다면 만사가 불과한 일이라 흉하기만 할 것입니다. 기토의 개수는 봄철은 별로 사용되지 않으며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토의 정화가 토할 경우는 온실의 태양과 같아서 계절에 무관하게 개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토는 섭토이기에 섭토는 물을 가졌다는 거죠. 기토의 물은 재화에 해당됩니다.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화는 가지고 태어난 명이 됩니다. 기토의 사람은 그래서 소비만 줄이면 가난해질 일이 없는 명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기토이고 편재가 투관하고 또 지지에 재성의 충이 있을 땐 부부 이별이 있을 수 있고 이별이 없다면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지의 재성의 충은 처가와는 사이가 좋지 않거나 결혼 당시에 반대가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격이면서 충은 여자로 하여금 한 번의 고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편재투간의 편재격이면 급제운의 재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재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영인이라면 정신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토의 일반적 성정과 특징 및 다른 일관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청강 기토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청간지지 완결판 청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제27강 기토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